아내는 결혼을 한 뒤로 남편의 시댁과 친구들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습니다. 명절이면 시댁부터 챙겼고 주말이면 결혼식과 돌잔치 일정이 자연스럽게 달력에 적혔죠. 아내에게 참석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순서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간다고 마음을 정하고 몸과 일정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아내를 두고 성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늘 함께 해주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습을 비추는 일이 반복되며 둘은 자연스럽게 한 묶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꺼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질까봐, 관계가 어긋날까봐 조심스러웠죠. 시댁 어른들은 아내를 보고 늘 같이 다닌다며 흡족해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역시 행사 자리에서 늘 같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의 역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 빠지지 않는 사람,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개인적인 일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쉬고 싶은 날에도 약속은 먼저 잡혀 있었고 몸이 무거운 날에도 취소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참고 가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래된 습관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내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하루고 관계는 오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다음 달에 잡힌 일정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큰집 제사 있고 다음 주엔 친구의 결혼식이래.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익숙해진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당연했던 동행이 곧 처음으로 멈춰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의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느낌이 있었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고 병원 가는 일은 자꾸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앞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이 심하게 닳아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일상생활이 이미 많이 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입원과 재활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수술 이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여야 했고 계단은 피해야 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동선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이동은 아예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리한 외출과 오래 서 있는 일은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요. 아내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수술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안일도 잠시 도와주었고 회복에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행사와 약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과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일정 사이의 간격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생활은 이미 멈춰 있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도 계속 예전처럼 함께 가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퇴직은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에도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자연스럽게 지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과금, 식비, 병원비 같은 항목들이 하나씩 입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수술 이후 늘어난 병원비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역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경조사비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각종 모임으로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자리만 가면 안 될까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그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인의 모임, 예전 직장 동료의 경조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몸 상태와 지출을 함께 떠올리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일정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보다 참석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형편과 자신의 몸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를 걱정했고 남편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큰 다툼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분명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오래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은 연락조차 없던 친구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친구 자식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남편은 자연스럽게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고 이동 시간이 길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날짜를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술 후 아직 오래 걷는 것이 힘든 시기였고 장거리 이동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이 어렵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아내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친구에게 부부가 함께 간다는 식으로 답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체면과 상황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일정이 그리 잦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따라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번만큼은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말없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식 일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습니다. 달력 속 표시 하나가 부부의 마음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아내는 그 표시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청첩장이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달력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날짜는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외출 후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만지며 이번만큼은 무리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이 이해의 신호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다시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어색하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보다 체면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웃으며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은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몸 상태와 이동의 부담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혹시 또 다툼이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더는 흐릿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다녀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역할로만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래 참고 쌓아두었던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말들이 오갈지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할 만큼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집에 남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르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는 동작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함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무릎은 아침부터 묵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 대신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 시간이 오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다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아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내는 차를 한 잔 끓여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차 안에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그 모든 시간과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결혼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부부가 함께 다니던 이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참석하는 상황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부 동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몇몇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집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른 자리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는 두 사람에게 이전과 다른 질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의 발걸음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마주했지만 인사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투를 벗으며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정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왔고 식장은 어땠는지 같은 얘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묻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자 참석한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불편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조차 몸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아내의 표정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참고 다녔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도 쉬운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당연함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늘 함께 해줄 거라는 전제 위에 쌓아온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제가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과 생활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오가며 감정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을 꺼냈고 남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무릎에 찜질을 하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내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늘 함께 다닌다는 전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부담이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에도 참고 있었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행사에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은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함 때문에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을 긋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으로는 혼자 참석하는 자리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보다 아내의 건강이 먼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석 여부를 미리 상의하기로 정했습니다. 몸 상태와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따라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에서 오래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력에 적히는 일정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날과 각자 선택하는 날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